마세라티 그레칼레 모데나 트림입니다. 제로백 성능과 제동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백 성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모델 공식 제로백 수치 제가 보고 들어온 걸로는 5.3초로 공식 제로백 수치가 표기가 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5.3초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변속기 단순히 D레인지에다 두고 스포츠 모드에서 댐핑만 활성화한 상태에서 급가속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마지막은 제가 변속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지체가 된 게 그대로 수치상 이렇게 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6초 초반대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3초라는 공식 제로백 수치랑 비교를 하면 약 1초 내외 수준으로 실제 측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RPM 게이지 상에서 5500rpm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변속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장 베스트 랩은 첫 번째 측정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로 빠졌네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6.18초가 나왔고요. 거리는 100.5m가 측정이 됐습니다. 뭐 곡선 주행, 직선 주행에서도 그렇지만 차가 전반적으로 가볍고 경쾌하게 이렇게 차를 쭉 밀어주는 느낌이 이 제로백 측정했을 때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 속도보다 체감 속도가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좀 특징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오랜만에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엑스트림 컴페티션이었던 것 같은데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18초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6.17초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X5 xDrive 45e BMW 모델이죠. 그리고 X6 30D 사이에 들어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아래 위쪽에 보시면 전부 다 3.0L 엔진이 적용된 어떻게 파워트레인 구성인을 가진 모델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6.18초면 공식 제로백 수치랑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속력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응을 좀 잘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트로페어 쪽으로 넘어가면 좀 더 시원한 가속력으로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감 속도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달릴 때 이 속도감 그리고 진동 이런 것들이 거기다 좀 차를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까지 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본 속도 제가 이 시승을 해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에서 체감 속도가 좀 더 많이 돋보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도 좀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 제로백 수치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세 저장치 해제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자세 저장치를 해제하고 테스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대 성능으로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 수치가 공식 제로백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굳이 다시 뭐 측정하고 이러는 것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ESC 해제하는 조건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거의 해제 안 하실 거예요. 일반 분들의 보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ESC를 해제한다라는 건 조금 그렇죠. 서킷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냥 드라이브 모드와 매뉴얼 모드로 놨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어떻게 보면 측정을 하기 시작한 게 이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알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식 제로백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만 최고점을 올려놨고 측정을 했을 때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블리 GT와 르반테 GT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블리 GT와 르반테 GT의 이 파워트레인 수치가 현재 그레칼레의 모데나와 똑같거든요. 그 차량들이 기블리 GT 같은 경우는 현재 44위 이제 밀려나겠죠. 45위로 45위죠. 45위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어요. 6.69초가 당시에 측정이 됐고요. 르반테 GT 같은 경우는 당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7.29초 62가 되겠네요. 이렇게 측정이 됐었습니다. 2.0L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이 마세라티 브랜드 모델 중에서는 그레칼레가 좀 더 가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 운전 재미 쪽에서는 확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바꿔 얘기하면 기블리와 르반테도 모데나 트림부터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주행 느낌이 좀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현행 그레칼레에서도 좀 느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제동 성능입니다. 이 제동 성능은 데이터가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급제동을 들어가게 되면 브레이크에서 담력은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타이어가 그립을 놓치면서 ABS가 들어가지 않는데 ABS가 들어가는 것처럼 밀리고 서다 이런 방식으로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아쉽게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굳이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40m대 평균적으로 40m대로 고르게 측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 테스트 측정할 때까지 타이어에서 이 그립을 놓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늘어지는 경향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상 브레이크 시스템, 마세라티 모델들 제가 전 모델 테스트를 다 했지만 타이어만 매칭이 잘 되어 있으면 브레이크 제동력이랑 같이 합산이 돼서 상당한 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투어링 타이어, 그러니까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된 게 조금은 이 데이터 수치에 좀 아쉽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타이어에서 그립을 놓치니까 전체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된 거죠, 이 정도면은. 일단 가장 베스트 랩은 그래도 40m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39.35m가 측정이 됐고요. 시간은 2.86초가 측정이 됐네요. 좀 아쉽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면도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스포츠 타이어 세팅만 좀 이렇게 같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36, 37m대로 좀 이렇게 많이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러면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차량들과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9m대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 레니게이드 2.4 올휠 드라이브 모델이죠. 그리고 푸조 3008 GT 사이에 들어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쉽죠. 이 주변에 있는 차들은 이게 뭔가 스포츠성을 띠는 차량들이 아닌데 좀 아쉽게 측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르반테 GT도 당시에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49m 이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기블리 GT가 당시에 37.88m 여기 있네요. 이거 기블리가 그때 스포츠 타이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포츠 타이어 매칭되면 제가 보다 36, 37m대로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게 이 기블리 GT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모델이 일반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전륜 4P, 후륜 피스톤에 싱글 피스톤이죠. 싱글 피스톤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트로페어로 넘어가시면 스포츠 타이어와 하이 퍼포먼스 시스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스톤 개수도 늘어나죠. 6P랑 4피스톤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세라티의
하이 퍼포먼스 시스템 브레이크 측정한 게 있어요. 기블리 모데나랑 콰트로포르테 그란 루소 이 차량도 그랬고, 모데나 퀴포 이 차량도 하이 퍼포먼스 시스템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5m대로 측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르반떼 모델이랑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 현행 그레칼레 모델도 GTR 모데나는 일반 올 시즌 타이어가 매칭이 되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트로페어 모델부터는, 트로페어 트림이죠. 트로페어 트림부터는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제동력을 좀 그래도 확실하게 받고 싶어 하시면 스포츠 타이어를 매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 이제 스포츠 타이어가 장단점이 있어요. 올 시즌 타이어는 사계절용이기 때문에 뭐 계절에 따라서 타이어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덜하죠. 근데 이제 스포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눈이 내리거나 이제 겨울철에 조금은 이제 아쉽죠. 그때는 이제 윈터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약간의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데, 확실한 건 타이어의 성능이 좀 고성능으로 올라가면 주행 성능도 그렇고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확실한 대응을 해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동 성능이 좀 아쉽네요.